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요거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예, 다시 키게 됐는데, 음, 반갑습니다. 아, 요거 깜빡했다. 그,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셔가지고,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시는 분들,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설정을 못했어요, 지금. 급하게 지금 접속해서 들어오느라고.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시장 얘기 먼저 좀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시장이 오늘 좀 별로거든요. 오늘도 별론데 일단 그 부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아침에 장 초반에는 뭐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는 이 섹터 저 섹터 한 번씩 치고 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태양광, 뭐 LG그룹, 뭐 이 정도 오늘 계속 치고 빠지는 흐름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태양광은 좀 센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LG그룹 세고, 뭐 그 바이오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2차 전지도 있었죠. 근데 다, 다 뭔가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 섹터 저 섹터 그냥 툭툭 치는 느낌이지, 이게 그 섹터를 쫙 밀고 가는 느낌이 없어요.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맞아요. 어수선하고 오히려 빠질 때는 되게 쉽게 빠집니다. 한 5% 정도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변동성도 좀 크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확실히 있는 시장이고,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 잠깐만요. 예,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어, 만기도 만기인데요.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수급이 안 좋아요,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도 거의 2조 가까이 팔고 있는데, 지금 1시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파는 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지금 일주일 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다 받아가는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동성의 힘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이걸 더 받아가고 나니까 지금 시장이 좀 알기 어려운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개인들이 샀으니까 빠진다 이 논리는 아니고, 하지만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다 라는 논리에는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좀 일사불란한 수급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인들이 지금 쓸어가는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가 8천을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조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지금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돌았고요. 예, 그리고 거래소 한번 볼까요? 7천, 네, 986 같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고점이죠. 거기를 이제 뚫고 가느냐 마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뚫지는 못했고요. 야, 삼성전자가 혼자서 지금 지수를 캐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0만, 30만을 거의 맞췄는데,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캐리하고 있죠. 삼성생명이요? 예,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죠. 삼성물산이요? 예, 역시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냥 지금 삼성전자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시총 상위에서 올라가는 게 전부 삼성전자 관련입니다. 사실 센 거는 LG그룹이 지금 세기는 세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사실 오늘 코스닥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요소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테오젠의 시총 1위 복귀, 아침부터 2차전지 강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시작부터 한 4, 5% 떠서 출발을 사실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분위기 있었고 하다 보니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야 이거 전형적으로 코스닥 가는 그런 섹터들인데, 근데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은 마이너스 들어갔고, 거래소는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지수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요. 저 물 한 잔만 좀 떠와도 될까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물 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바로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하고, 지금 최근 5월달 들어서의 그 전반적인 그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사실 있는 거라, 예, 바로 종목들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 시즌 막바지죠. 막바지인데, 이게 왜 올라가나 했더니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구나. 퓨리. 일단 반도체 얘기 먼저 좀 할게요. 반도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이거든요. 삼성전자만 올랐다지, 나머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소부장들 대부분은 좀 조정입니다. BHI는 뭐죠? 혼자 엄청 올라가네. 근데 지금 보면 LG그룹 조금 세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CNS 이런 거 좀 세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부장 오늘 대부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두산테스나 올라왔네요.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KC텍 샘편이고, 덕산하이 메탈, 뭐 이렇게 군데군데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주목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 포인트를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일단 저는 사실 어제 퓨릿을 사서 오늘 방금 이제 팔았거든요. 어제 사서 이제 오늘 팔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런 패턴, 그러니까는 그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실적 대비 좀 싸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장점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에 이제 50억 벌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2천억이다. 이러면 사실은 멀티플이 40배잖아요. 싸지 않거든요. 싸지 않죠. 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 50억 벌던 회사가 100억, 200억 벌기는 업황만 좋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싼 종목들은 이걸 우리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그 특정 구간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보시면 그 이제 퓨릿도 약간 이런 패턴이죠. 최근에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오는 종목 중에 저스템이라고 있어요. 저스템, 얘도 시총이 작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JI테크라고 있어요. 얘도 시총이 작죠. 1000억대죠. 다 반도체 쪽인데 얘는 상승 나오고 쉬고 있죠. 박스가 우상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꽤 되거든요. 또 뭐가 있냐? 그거 지오 엘리먼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ELC 같은 거, 이거 원래 LCD 관련주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시총 1000억대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쭉 종목들을 불러드려도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종목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요즘 나름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나름의 움직임들을 되게 세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저런 게 움직이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는 건 다 인정. 근데 전자닉스 너무 올랐다라는 것도 너무 인정하고,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뭐 뭔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싸거나 혹은 아예 그냥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 조금 포커싱 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내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의 단면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애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꽤 있다. 그 걔네들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걔도 있어요.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아마 얘도 디바이스도 이게 계속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시가총액이 6, 700억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100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 2000억인데 지금 2000억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보면 싸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기존에 좀 억가당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작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이제 꼴랑 2000억 됐어요. 이게 그 전에 시총이 700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것들 움직임이 꽤 좋은 게 많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런 게 좀 있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코스닥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게 답이 진짜 있나 싶기도 해요. 그게 뭐 사실이니까.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차라리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떤 거냐면, 삼전 닉스로만 지수 땡겼다. 이를 땡겼는데, 뭐, 제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삼전 닉스가 조정받으면 지수도 같이 조정받고 상승장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봐도 삼전 닉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야 이거 지수 상승장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이 걱정 좀 제일 많지 않나요? 아마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상승장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섹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지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섹터 측면에서 그냥 반도체의 대안이 있을까? 대안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차라리 저는 오히려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수 측면에서 코스피만 갔는데 이러다 조정받으면 코스닥도 조정받고 상승장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섹터 측면에서는 이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압축된 섹터만 결국 가는 시장으로 마무리가 된다? 차라리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지수 측면은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나무가 한번 좀 봅시다. 나무가가 예전에 매매하던 종목인데 이제 아직 덜어 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자, 나무가를 한번 볼게요. 얘는 그 로봇 관련된 기업이에요. 로봇 관련된 기업. 원래는 로봇 관련 기업이 아니고 핸드셋 관련 기업이었죠. 근데 이게 주가가요. 그러니까 241선 약간 이런 의미를 띌 때가 많아요. 이게 보면 두 달 정도 여기서 뒹굴었잖아요, 그냥. 결국은 얘도 큰 그림에서의 역헤드잖아요. 근데 두 달 정도 여기서 횡보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구간은 깨져도 사실 돌리는 구간이고 시간이 결국 약인 구간이긴 해요.
근데 심지어 얘는 실적이 좋을 거예요 아마. 지금 시총이 3천억이구나. 시총이 3천억인데 실적이 지금 올해 가이던스가 300개가 넘잖아요. 10배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포워드도 아니에요. 26년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로봇 사업 한다는데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싼 겁니다. 그럼 왜 빠졌냐? 로봇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건데 그냥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로봇 기사와 함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2,000원에서 22,500원 걸리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22,000원에서 22,500원이요. 오늘 얼마 갔어요? 21,350원이죠. 근데 22,250원이 오늘 VI 예상 가격이네요. VI 정도 걸리면 좀 팔고 다시 보는 게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었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여기가 걸리더라도요. 여기가 걸리더라도 또 이러다가 그냥 바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회사는 좀 싸요. 싼 거는 좀 확실한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보면 여러 종목들이 같이 가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날 그냥 하나씩 좀 튀는 느낌?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좀 그래서 있는 시장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는 시장. 아니 근데 뭐 나무가가 로봇 관련주인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여튼 그렇고요. 저는 종가 기준으로 봐요. 종가 기준으로 보는데 손절가가 아니라 비중 축소 가격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론 비중 축소 가격을 이탈을 하면 일단은 물량 좀 줄여놓고 봐라 는 게 기본 생각이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를 보면 오늘장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오늘장 딱 보면 되게 난이도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저만 난이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장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이게 그 일사불란하게 특정 섹터로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음식료 이런 거 올라가고 있네.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장이. 건설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오늘장 난이도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최대한 뒤로 미뤄야 돼요.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니까. 뭐 운이 좋게 뭐 어제 산 게 올라간다 이러면 운이 좋은 건데, 저도 지금 어제 2개 사가지고 한 개는 빠졌고 한 개는 급등했고, 급등한 건 이익 실현했고, 빠진 건 그냥 조금 빠졌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맞아요. 아침에 분위기는 2차전지, 그러니까 시간에부터 보면 2차전지 로봇 바이오였거든요. 아침에 분위기가.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이 세 섹터는 다 코스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결국 1시간 반 지났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고, 2차전지? 야, 오늘 2차전지 간만에 반등하나? 했는데 뭐 다 내려왔어요. 사실 음전한 것도 많고 지금 이미. 그럼 로봇 올라간 거 몇 개 없어요. 이게 TPC 로봇 얘는 뭐냐? 개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기는 하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는 시장이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요. 만약에 오늘장 되게 별론데 라고 느껴요. 근데 장중에 뭐 손절가를 이탈을 하든 혹은 이제 비중을 내가 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가격대
정해놓은 가격대를 이탈을 해요, 장중에. 근데 오늘 장이 그래도 좀 치고받는 시장일 것 같아. 그러면 종가까지 좀 봐야죠. 근데 오늘 장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장은. 그럴 땐 저는 장중에 그냥 줄여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는 조금 개별적인 판단이기는 한 건데, 뭐 제일 아리까리 할 땐 그러니까 비중 축소나 혹은 줄여가면서 그냥 대응을 하는 거죠. 한 번에 대응하기가 힘들면. 근데 지금 시장, 오늘 장은 좀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딱 보면 벌써, 저는 오늘 장이 지금 최근 들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어제도 제가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시면, 제가 지수 얘기 잠깐만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뭐 코스닥이 안 가서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3월달에 그 전쟁 때 우리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도 좀 많이 했고, 이제 방향성도 방향성인데 변동성이 좀 어려웠거든요, 이때. 3월달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갭상승. 그럼 가나보다 하면 다음날 갭하락. 그럼 퐁당퐁당이다고 생각하고 샀더니 또 다음날 또 갭하락. 에이씨, 하락인가 보다 하면 다음날 갭상승.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이 3월달이. 근데 이게 다 전쟁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던 건데, 그게 어려운 건데, 결국 이때도 변동성.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수급이 전자가 다 쓸어가다 보니까, 게다가 개인들이 뭐 돈이 무한대로 있진 않을 텐데, 지금 이 역대급의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이 다 받아가. 이게 금액이 얼마야, 이게? 5월 7일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금액이 좀 엄청 클 것 같은데. 5월 7일부터 계산해 보면 30조에 30조. 근데 개인이 고스란히 29조를 받아갔어요. 언제부터? 5월 7일부터. 몇 거래일이야? 1, 2, 3, 4, 5, 6거래일 만에, 6거래일 만에 개인들이 6거래일 동안, 6일 동안 거의 30조를 긁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이게. 개인이 이렇게 긁어간 것 자체가. 외국인이 이거 싹 다 팔아버리고. 기관은 오히려 관망하고 있어요. 기관은. 금투? 예, 금투 대부분 ETF라며요. 이것도 개인이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뭐야. 다 팔았네? 보험도 팔고, 투신도 팔고, 사모,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다 팔았는데, 이거 싹 다 긁어간 게 개인하고 금투, 개인으로 추정되는. 이거 합하면은 30조네요. 이게 이제 변동성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난이도가 있다고 봐요, 계속. 그래서 지금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지수와는 무관하게. 사실 개인이 너무 긁어갔어요. 아무리 유동성장이고 뭐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객장에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원래 객장에는 거의 제가 2020년까지 증권사에 재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객장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이유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잖아요. 코스닥 ETF에서 수급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어젠가 신문기사 나오더라고요. 코스닥 팔고 거래소 간다 뭐 이러면서. 개인들이 코스닥 팔고 거래소를 간대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외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코스닥 팔고 이제 거래소를 지금 간다는데, 삼성전자가 30만원이고 하이닉스가 200만원인데 지금, 그래요 뭐.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이런 거는 결국은 두들겨 맞게 돼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단기로는 계속 가죠. 맞아요. 단기로는 더 가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도저히 난 저수급을 보고 이거를 계속 거래소 하기에는, 야, 수급이 이건 너무한데.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거 너무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올라가는 이유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시가총액 상인데, 삼성전자니까 올라갑니다. 오늘 보니까 난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길래 협상 타결됐나 하고 봤더니 타결은커녕 노조위원장이 되게 뭐 쌍욕을 했다던데요, 회사에.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어마어마한 성과급도 지금 거절을 했다는데, 뭐 아무튼 삼성전자 근데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올라갑니다. 그쵸? 삼성전자 관련주잖아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요 주주거든요. 네. 자,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야. 삼성전자, 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건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 그냥 삼성전자가 가는 거네요. 이 삼성전자로 가는 게 요거 4개예요, 지금. 요거 4개가 삼성전자로 가는 겁니다. 시가총액 12위 안에 4개나 있어요, 4개나. 야, 이게 참, 그 하이닉스 SK 스퀘어 가듯이, 하이닉스 SK 스퀘어 가듯이. SK 스퀘어 이것도 참 옛날 생각나네요. 이거 진짜 많이 오르는 주식 아니에요, 이거? 이게 상장하고 원래 반토막 나고 뭐 힘들었던 주식인데 3만원 하던 게 120만원 왔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니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사실은 진정한 승자는 SK 스퀘어죠. SK 스퀘어가 진짜 많이 올랐어. 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여튼 아무튼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좀 비정상적입니다. 삼성전자 지분 구조 볼까요? 지배 구조. 지분이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이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오르고 삼성물산이 오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너무 전자닉스 편중이 심해요, 심해도. 아마 이제 개인들 수급까지 가면서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건 개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가면 전자지분 있는 이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스퀘어든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SK 스퀘어는 이렇게 빵 가지고 있어요. 대주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3% 5%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갑니다. (50% 넘어요). 50%가 넘어요. 이게 무슨 50%예요? 보시면 삼성전자 26%, 하이닉스 22%, 26, 22, SK 스퀘어 2.4, 삼성전자 우선주 2.3, 합하면 대략 한 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거 합하면 얼마예요? 이미 50이 넘잖아요. 이미 50이 넘는데 심지어 지금 물산하고 생명도 약간 이런 걸로 간다니까요,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53%네요. 그러니까 과반이 넘어요, 이미. 이미 과반이 넘는데 얘네만 가지고 지수를 움직이니 참. 코스닥이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테오젠은 사실 3%도 안 돼요, 지금. 3%.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한 3%씩. 레인보우도 한 2점 몇 %. 이런 애들 다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2, 3%씩 시총 비중 차지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1, 2, 3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거래소는 아유 통도 커요. 그냥 50% 이렇습니다. 지금 50% 넘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시장이 어렵다는데 쉽지가 않다는 건데 저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와이 큐리오시스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냐? 뭐 악재가 있나 이거는? 전저점까지 다 내려갔네. 바이오가 다 이렇지 뭐. 아니다. 요건 이제 내가 회원방에서 얘기해야겠다. 회원방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자, 한번 섹터들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아, 우주항공도 빠져요. 지금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은 안 좋고, 이제 태양광은 좀 그것 때문에 반등을 합니다. 오늘 그나마 섹터 단위에서 제일 제가 볼 때 센 거는요,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 그나마 빠지는 거 없이 대부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력 전선 이쪽은요, 종목들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소룩스는 개별 사유로 상한가 간 거고, 보면 대한전선, 대원전선 올랐는데 가온전선은 급락했죠. 그렇죠? LS 에코에너지 올랐는데 뭐 나머지 뭐 저기 빠지는 거 있고 올라가는 거 있고 정신 없습니다 이쪽도. 근데 폭이 커요 다. 보면 5%, 4%, 3%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이게 난이도가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냥 한 섹터가 움직이면 대부분 올라갔거나 조금 빠졌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 그 안에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프릴이 왜 빠지냐고 하시는데 에이프릴은 양반 아닌가? 야, 바이오 치고는 진짜 얘는 네, 에이프릴을 들고 계시다면 좀 행복한 거 아닌가요? 바이오에서는 얘만한 종목도 없잖아요. 지금 신고가를 가는데 빼니까 실망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얘는 선녀죠, 선녀. BH는 오늘 미쳤고 쓰리빌 토모. 근데요, 자, 이거 토모큐브 먼저 봅시다. 토모큐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저는 토모큐브를 기가 막히게 판 사람이 돼버리긴 했는데 저 여기서 팔았거든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운이 좋았죠. 이때 유리기판으로 올라갈 때 팔았어요. 65,000원 이상 팔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팔았다고도 얘기는 했을 겁니다 이미. 근데 유리기판으로 올라서 전 팔았다고 했을 거고요. 줄줄줄 밀려가지고 전 사실 적당히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했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의료 AI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서 그냥 내비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아무튼 내려왔어요. 결론은 내려왔는데 근데 얘도 에이프릴이랑 똑같아요. 다른 의료 AI랑 비교를 해보세요. 얘 정도면 선녀예요 진짜. 이것도 다른 거에 비하면 이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빠진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보면 3빌리언 예를 들어볼게요. 3빌리언. 자, 이거를 오늘 사기는 어렵죠 사실. 솔직히 저점도 또 깨졌네. 야, 여기서 살리는 것 같았는데 또 깨졌잖아요. 지금 이런 식의 의료 AI가 지금 전부. 딴 거 볼까? 프로틴 한번 볼까요? 얘도 진작에 깨지지 않았나? 깨졌잖아요. 진작에 깨졌어요. 이 라인도 깨졌네요. 여기가 아마 피보나치 마지노선이었을걸요? 보세요. 예, 피보나치 마지노선에서 그게 깨졌어요. 질질질 흘러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는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까지 깨졌잖아요. 새로운 추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까지 반등은 해요.
이 라인까지는 금방 올라와요. 생각보다 특정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지금 알기가 어려운 건데, 그거는 코스닥 지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여튼 지금 의료회관 다 이렇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이제 토모큐브 보면 얘는 이래서 선녀구나. 얘는 빠진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최근에 고점에서 밀렸다, 이게 다인 거지. 241선도 이 밑에 깔려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3빌리언 한번 볼게요. 3빌리언이 이 통합으로 보면 차트가 좀 다른데, 이제 통합으로 NXT까지 해서 보면 요때 이제 급등을 합니다. 이때 급등 사유가 뭐냐? 3자 배정 유상증자. 근데 조건이 엄청 좋아요. 아, 이 회사 그 미국 시장 진출 잘 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기관들이 베팅을 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밀까요? 그냥 5월달 들어서 이쪽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냥 밀린 게 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얘는 피보나치 마지노선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반등한 거 좋은데 여기 또 깨졌죠 오늘.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이런 자리는 금방 또 온다니까요. 문제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보면 241선도 깨졌어요. 그쵸, 241선이죠. 제가 241선 깨지는 거 뭐라고요? 그 위에 있다가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해요, 매수. 이런 것들은 차라리 매수라고요. 근데 물론 오늘 봉에서 사기는 좀 애매한 위치는 맞아요. 여기서 뭘 사요, 굳이. 하지만 이걸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한 달, 두 달 걸릴 수는 있어요. 아까 나무가 한번 볼까요? 나무가 보시면 그냥 이렇게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는데 결국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릴 수는 있는데 올라와요, 이런 것들. 저는 이런 형태는 다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포인트카 한번 보자. 얘가 요즘 좀 더 내려오던데. 그러니까 이런데 241선이 깨졌다고요? 예, 올라와요. 한두 달 있다가 올라옵니다. 얘 지금 다시 또 내려왔어요. 또 올라옵니다, 이거. 또 올라온다니까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사긴 좀 그런데, 근데 이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기는 당장 보이는 현상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 사기는 좀 그렇지만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기 좋은 자리가 추후에 나올 때 사야죠. 지금은 그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 상담 안 되긴 하면 원익홀딩스 잠깐만 이야기 드릴게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여러분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에요. 오늘 시장 섣불리 덤비지 마십시오. 덤빌 만한 시장이 아닌데 왜 그럴까? 오늘 장 어려운데 나는 내가 딱 봐도 원익콜 한번 볼까요? 원익홀딩스. 이게 로봇 손 관련주인데 이렇게 됐네. 저항에 다 걸린 모습인데 보세요. 주봉에서도 저항에 걸렸고요. 그렇죠?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저항에 걸려 있죠. 이거 주봉입니다. 그리고 일봉 볼게요. 일봉 사실 일봉도 이 위에서 노는 게 좋았거든요. 이틀 전부터 좀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최근에 의료 AI 종목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꺾였다가 돌릴 때 이런데 자리를 잡아놔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N자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꺾이면 사실은 저점이 깨질 수도 있어서 이게 되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또 3빌리언 또 보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데서 살려야 되는데 얘도 못 살렸잖아요. 못 살리면서 저점이 또 깨지고, 아 이번엔 진짜 돌렸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못 살렸어요. 결론적으로는 뭐 섹터가 아무리 힘들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 못 살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원익홀딩스는 약간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도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전 이쪽이 좋을 거라고는 보나 이 변동성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이 어려워요.
애기 우는 소리요? 애기는 지금 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우는 게 아니라 뭐, 예, 슬픈 일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코스닥이 더 민다, 더 밀어. 야, 징글징글하다, 코스닥. 어쩌려고 이러냐. 에휴. 징글징글하네. 저건 뭐야? J2K 뭐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화장품 그거 아닌가? 실적으로 올랐구나. 뭐 화장품 맞네. 1분기 영업이익 19억으로 올랐네요. 네, 500억이라서 시총이 여기는 나중에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만, 지금 제가 방송은 개인 유튜브랑 지금 환경이랑 동시에 켜놨지만, 예, 맞아요. 개인들이 다 옮기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위기가 이어는 지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아까 솔직히 금액 보고 안 놀라셨어요? 이거 금액이 좀 너무하지 않나요? 30조라는, 여러분 30조예요. 30조. 3조가 아니라 6일 동안 누구는 30조를 팔고 누구는 30조를 사는 머니 부부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는데, 응?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는데, 상식적으로 누구를 추종하는 게 맞아요? 응? 누구를 추종해야 돼요 지금? 궁극적으로 외국인 추종이 맞아요. 문제는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단기론 여기 탄력이 더 있죠. 얘네가 뭐예요? 전자, 닉스, 현대차란 말이죠. 지금 심지어 LG전자도 가더라고요. LG전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이 탄력이 뭐 아직은 유지는 되고는 있으나, 이게 이틀 전에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조금만 휘청되면 여기서 큰 변동 소속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휘청휘청 거린다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쫙 끌어올린 주범이에요 지금. 사실 이러한 수급 자체가, 이러한 수급의 지나친 투자 주체별로의 쏠림이 어떻게 보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지금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너도 나도 전자닉스 현대차만 사는 바람에. 그거가 지금 시장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전 지수도 좀 한계치가 슬슬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코스피가 약간 목구멍까지 찬 것 같은데, 코스피는. 코스닥은 가지도 못했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까지가 이제 실적 시즌 끝이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이 아니에요 사실상.
게다가 이제 아마 국민성장펀드 얘기 좀 나올 거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개인이 너무 이렇게 쏠려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게 가장 커요. 가장 크다. 그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번에 거래소를 사실 막말로 전자닉스가 다 땡긴 그냥 시장인데, 얘네가 시총 영향력이 크다 보니 거래소 지수도 땡겨 올렸는데, 그러면은 코스닥에 가면은 알테오젠을 위시해서 그냥 제약바이오만 가는 시장이 나올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냐면 그냥 비중이 달라요. 이거는 자 보시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비중이요 되게 촘촘하게 있어. 촘촘하게. 코스닥은 은근히 시가총액 자주 바뀌잖아요. 순위가. 알테오젠이 1위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계속. 근데 이제 1위로 등극한 거죠. 시가총액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비중이 골고루 분산돼 있는데 보시면 로봇도 껴있고 2차전지도 껴있고 반도체도 껴있고 그냥 바이오가 제일 많았다인 거지 여러 섹터들이 다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바이오만 갈 것이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코스피의 전자닉스가 주는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 산업군이나 종목은 없습니다. 얘네는 절대적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영향력인데 얘는 25, 21 이러고 있잖아요. 과반이 넘는 절대적인 영향력 맞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해봐야, 여기까지 다 더해봐야 몇 프로 나오려나? 한 20% 나오려나? 15에서 20% 나오려나? 1위부터 10위까지 다 더하면? 그럴 거예요. LG그룹주도 좀 과하던데.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가 지금 너무 좋죠. 로봇으로 땡긴다고는 하는데 LG전자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뚫기는 사실은 좀 과정이 있어요. 여기를 뚫는 데는 얘도 이때 보면 제가 그래서 이때 걸리는 자리라고 얘기를 한 게 뚫는 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를 쉽게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뚫으니까 이렇게 뚫고 안착하고 나니까 슈팅이 나온 건데 글쎄요. 지금은 전 좀 과열 같아요. LG전자는 지금은 과열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제가 이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블루칩 같다. 이거는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 왜 블루칩 중에 소위 말하는 블루칩 IT 쪽 중에서는 얘 말고는 다 많이 올랐었어요. 물론 전자닉스도 많이 갔고 전기도 많이 갔는데 얘네들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LG 이노텍도 그렇고 그럼 유일하게 안 갔던 건 얘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LG전자 가네. 결국 가네. 무슨 이유를 붙이든 가네요. IT 쪽 다 갔는데 그나마 하나 안 간 게 있다면 LG 디스플레이 안 갔으려나? 그건 좀 안 갔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그쵸. 이거는 사실 디스플레이는 계속 중국 때문에 상단이 막혀있는 산업이라 계속 이런 건데 얘도 이제 올릴 때가 되면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디스플레이의 그 효용성 막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LG전자만큼의 그거는 없어요. 저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마 시장 생각도 비슷해서 아직은 못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메리트는 있지 안 갔으니까 LG CNS 오늘 LG 그룹주가 좋아요. 오늘 LG 그룹주가
오늘 LG그룹주가 좋습니다. 아침에 뭐 로봇, 자동차, 태양광, 바이오, 2차 태양광 LG그룹 정도가 오늘은 제일 좋아 보이고, LG그룹, 예, LG CNS 이거 로봇 붙였더라고요. 얘도 로봇 스토리 붙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계속 가니까 이제 CNS도 가고 디스플레이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마 아까 낮에 봤을 때는 아크릴도 셌는데 얘는 좀 내려왔네. 이런 것도 LG에서 지분 갖고 있잖아요. 지분 갖고 있는 거고, 엔젤 로보틱스 이것도 지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다 얘도 좀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약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은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얘도 아까 좀 셌거든요. 다른 로봇 쪽보다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매매하기가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예, 코스닥이 계속 내려가네. 지수도 꺾였네요. 야, 이게 8천을 넘기냐 안 넘기냐는 되게 중요했어요. 오늘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봤거든요. 넘기면은 조금 더 달라지는데, 만약에 넘기지 못하면 저는 조정이 가능한 폭 진짜 세다면 11선이고요 여기 갭이 있어. 1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갭자리 여기에요. 기준선은 요 정도 있으니까 저는 7천을 한번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단 8천 돌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천 돌파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7천 밑에 잠깐 한번 보여주겠구나 정도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데, 지금 일단 8천 돌파 안 됐어요. 그쵸. 위태위태 하다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지금 개인들이 30조를 긁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쏜다고?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이건 따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장이 지금 계속 어차피 올라갈 거고 뭐가 좋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30조를 긁어간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왜 사냐고요. 지금 더 가더라도 이건 사면 안 되거든요. 더 가더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저것도 있어요. 저 보세요. 삼전하이닉스 2배 ETF 나온다. 전 저게 되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빠질 때도 2배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튼 지금 당장은 그래도 삼전닉스 아니냐. 네, 맞아요. 맞는데 삼전닉스를 살 때는 전 아니라고 보고, 이제는 조금 부담되고.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코스닥 한번 봅시다. 코스닥은 오히려 급등한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분석하면 돼요. 일상적인 분석. 아직은 요런 형태의 채널링이 유효하고, 기준선이 요 정도에 있네요. 이거 얼마야? 한 100, 한 몇십 정도 되려나? 잠깐만 볼게요. 보면 대략 기준선이 1130 정도에 가 있어요. 1130이요. 이 정도 가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볼린저 하단이 있는 걸 봐서는 빠져봐야 1130 같기는 해요. 빠져봐야. 그리고 봅시다.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이렇게 살아있고. 주봉도 사실은 이뻐요. 여기에 밑꼬리 달고 여기 밑꼬리 달고 계속 살려가잖아요. 쏘질 않아서 그런 거지. 가질 않아서 그런 거지. 모양은 다 갖춰놓고 가지를 못하네. 이거 월봉이거든요. 월봉도 이뻐요. 그냥 이게 진짜 외모가나 좀 의아할 정도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월봉 이뻐요 이거.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한번 흐름이 있을 건데, 그게 언젠지까지는 저는 이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히 어떤 무빙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버블 있잖아, 버블. 버블을 한번 제대로 느끼는 타이밍은 코스닥이 쏠 때예요. 코스닥이 쏠 때는 이게 버블이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머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들 지금 다 팔고 전자닉스 현대차로 가고 LG전자 그냥 막 땡겨 먹고 뭐 이런 거 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시점이 맞아요. 저게 진짜 좋은 장은 순환매가 돌아야 되거든요. 만약 삼전닉스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장? 그 정도 시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는 너무 약한 시장인 건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지금 막 30조씩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삼전닉스 꺾인다고 그냥 시장이 꺾인다?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코스닥 한 방 남아 있어요. 아주 큰 한 방이. 기다리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약간 진을 빼고는 있으나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때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 때를 가늠하기조차 지금은 참 어려워진 형국이긴 한데 그 때는 옵니다. 그 때는 와요. 오늘 나름 많이 빠져요. 지수도. 저는 오늘 딱 아침에 보고 나서 야, 시장 너무 어렵다 이 생각부터 밖에 안 들던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지금 오늘 장. 제주반도체가 투자 그러니까 이것도 야 이런 거나 좀 바꾸지. 얘 투자 경고 걸렸는데 요즘 급등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그걸걸요. 1년 동안 많이 올랐다고 투자 경고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근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죠. 내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실적은 잘 나올 수 있어 보이던데. 여튼 그렇고요. 오늘 근데 반도체도 안 좋다 오늘은. 그렇죠. 반도체도 안 좋죠. 오늘 어려워요. 이게 물론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것들에 따라 이게 어렵다라고 할 때 줄여놓든가 관망하든가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야 붙어볼만 한데 그럴 때 매매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아무튼 5월달 들어서 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에서 돌아야 할 한 30조 정도의 금액이 거래소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코스닥에서 놀아야 될 30조가 저기 지금 삼전닉스 현대차로 싹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난이도가 생겨버렸는데 정상화 될 겁니다. 이런 건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반도체 소부장은 그동안 진짜 좋았잖아요. 사실 얘네도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이다. 아씨 오늘 이렇게 빠져서 아유 이 정도면 양반이지 뭘 이게 걱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이래서 소부장인 거거든요. 걱정 하나도 안 되잖아요. 심택이요? 심택 뭐 엄청 올랐잖아요. 뭐 걱정이 되나 이게? 뭐 소부장마다 또 다르긴 하겠지만 소부장은 두산테스나는 이 와중에 신고가네 계속. 못 간 거는 못 간 거대로, 간 거는 간 거대로. 소부장은 사실은 좋죠. 소부장은. 저도 오늘 장은 어려운데 그냥 재수 좋게 어제 퓨리스한 게 오늘 급등을 해서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지.
이것도 아까 제가 회원 방송 하는데 딴 거 막 이것저것 보고 있다가 자꾸 이모티콘이 올라와가지고 왜 화면이 잘 나오는데 왜 이모티콘을 자꾸 치지 했더만 얘가 이렇게 탁 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모티콘을 치신 것 같아요. 한 10대 분이 막 갑자기 막 이모티콘을 올리길래 운이 좋은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적으로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발표 보면 아까 실적 발표에서 이게 잘 나와가지고 쭉 올랐습니다. 이게 아마 60억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면 진짜 잘 나온 거죠. 보면 아이고 1분기 실적이 한 60억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나왔죠. 40, 30, 40, 50, 40 이러다가 60 6 곱하기 4 64, 24 2400 240 시가총액 얼마? 야 2천억이네. 야 싸네. 이거 싸죠 이거는. 이게 이제 화학소재 쪽이 좀 케미칼 쪽이 좀 싸거든요 반도체가. 근데 요즘 케미칼 쪽에 좀 잘 간 게 하나 있어요. TEMC라고. 요게 좀 잘 갔는데 얘가 원래 쌌어요. 원래 이게 7,000원대였잖아요. 얘도 이제 케미칼 쪽이란 말이죠. 자,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차트 한번 보자. 토마브로 말고 KRX로 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야 차트가? 이렇게 얘도 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241선 밑에서만 놀다가 여기서 돌파했죠. 여기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과정이 엄청 길었어요. 얘도 보면 이렇게 241선 왔네요. 사도 되겠네. 한 달, 두 달, 세 달. 안 가요, 안 가. 안 가다가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쵸? 네 달, 다섯 달. 징글징글 합니다. 근데 한번 가니까 세게 가죠. 결국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거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못 기다린다고요. 게다가 올라올 때 내일 좀 팔아버린다고요. 이게 어렵죠. 이게. 하지만 이제 241선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얘는 이제 반도체 화학소재 쪽인데 보시면 시총이 현재 5천억입니다. 5천억 보세요. 밸류에이션이 올해 예상치가 300억이에요. 현재 5천억인데 그럼 10배가 넘네요. 그쵸? 그럼 내년 포워드 PER 볼까? 예, 내년 예상치는 한 370개 돼요. 내년. 그러면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 370개에 5천억이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좀 잘 나오면 400개? 400개 5천억이면 뭐 이제 적절한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가가 8,000원이었잖아요. 3배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이거. 3배. 예전엔 시가총액이 1,000 몇백억이었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 실적은 그대로인데 예전에는 한 예를 들면 1,500억이었어요. 5배밖에 안 됐죠. 멀티플이. 쌌던 거예요. 예전에 반도체 화학 소재가 싸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케미칼, 반도체 케미칼 쪽이. 얘네들이 다 싸더라고요. 다 5배에서 10배 사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있죠.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싸거든요. 실적만 보면. 시총 7천억이죠. 예. 시총이 지금 7천억인데 올해 예상치가 800억이에요. 내년에는 1200억인데 내후년은 1600억이네. 근데 시총은 7천억밖에 안 되네. 싸요. 싸다고요. 싼 기업이죠, 싼 기업. 근데 지금은 그 앞전엔 되게 잘 갔는데 지금은 또 잘 못 가죠. 근데 또 자기 타이밍 오면 이런 건 잘 가겠죠. 그렇죠?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로 차트 볼 게 있나요? 하나마이크로 지금 양음 이러고 있던데. 그쵸. 이게 보시면 요렇게 채널링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돌파, 여기 전고점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돌파. 근데 여기 이제 확인하러 내려왔네요. 전고점 라인. 여기 자리 잡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N자가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N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5만원대는 충분히 가겠네. 왜냐면 이번에 46,000원대 갔었으니까. 여기 이제 돌파하는 파동이 언젠가 전개가 되면 5만원대는 가겠네요. 이번에 전 딱 그때 팔 겁니다. 아직 들고 있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이건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얘도 한번 볼까요? 회사 내용을. 지금 시총이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 시총이 2조 7천억이에요. 실적이 올해가 2,500억. 뭐 적정하구나. 내년 3,200, 내후년 3,600이요. 추가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자회사 단으로 실적이 구성이 된 거라 규모가 좀 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회사 단으로 구성이 된 것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면 이걸 상쇄시킬 플러스 요인은 없을까요? 저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건데 그 플러스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 CPU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게다가 오사트 쪽에서 지금 물론 조금 분야는 다르기는 한데 두산 그 테스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요인 별로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 2조 7천억인데 포드가 3,200억이니 요즘으로 치면 이거는 한 3조 5천억 4조는 가야 돼요. 시가총액이요. 아직도 싸요. 싸기는 2조 7천억이니까. 그쵸.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람 전환 주식 별로 없는데 자람테크 잠깐 볼게요. 자람테크 공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여기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공시를 보면 여기 전환 가능 주식 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남아있는 전환 가능 주식 수입니다. 말 그대로 17만 주가 남아있어요. 17만 주가 남아있어요. 그쵸. 상장일이 5월 15일이면 잠깐만 5월 15일이면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네? 이틀 전 상장하거든요. 24만 주가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어요. 그쵸.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다고요. 어제부터. 수급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수급을 보면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는데 매도가 안 나왔네요. 매도가 안 나왔어요. 매도가 딱히 안 나왔네. 그냥 시장에 있는 겁니다. 이 가격에는 안 팔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쵸? 안 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게 이런 공시가 있어요. 보면 여기 4월 29일에 전환 청구권 행사, 방금 이걸 본 거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지? 37,000원짜리 물량을 45,000원 정도로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아있던 잔고가 요거였는데 금액이 올라가서 줄어들어요. 146,000주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요.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146,000주라고. 얼마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죠. 이거 저번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전환 청구 행사한 애들이 24만 주 행사한 애들은 이 가격에 그냥 주식 들고 있고 싶어서 행사를 했구나. 왜? 행사를 안 하면 바로 다음날 이게 45,000원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14만 주가 됐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서. 요 애들은 37,000원에 받아서 들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이때 이거 상장돼도 별로 안 풀릴 것 같다. 바로 왜? 그냥 이 니즈가 강한 것 같다. 팔려고 지금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전환가액을 높이기, 낮은 전환가액에서 그냥 가져가고 싶어서. 그럼 이거 들고 있는 애들은 왜 바보같이 45,000원 전환가액인데 들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더 확실한 걸 원하는 애들인 거예요. 저 14만 주 저거는 확실한 거. 주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쟤네들은.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전환가액이 뭐 10% 20%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 보니까 49,000원이네. 이건 내려오면 좀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선물 옵션 만기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가 아니라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 선물은 3692가 만기고 오늘은 옵션 만기. 네, 오늘 옵션 만기인데 옵션 한번 잠깐 볼까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옵션이 많이 뚱뚱해져 가지고 이번 옵션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를 계속 당기다 보니까 행사가가 계속 생겼어요. 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옵션들이 많아요. 황당하게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지수를 계속 당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1200, 야 이게 옵션도 지금 요즘 야씨, 아 이게 지수 레벨이 너무 올라와서 이게 1220짜리인데 1230 되잖아요. 1230 1230 콜이 10 정도 거래가 되네요. 그렇죠.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콜인데 20%가 오늘 빠졌어요. 오늘 거래소 올라왔잖아요. 100포인트 올랐잖아. 아 지금 50포인트구나. 거래소 오늘 올랐는데 콜이 빠져요. 이게 다 지금 뚱뚱해져서 그래. 뚱뚱해져서 비싸요 좀 다 옵션이. 좀 그렇고 외국인들이 콜을 좀 사네. 아 근데 저 이거 보기 귀찮은데 옵션 솔직히 좀 귀찮은데 제가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예, 아유 11시 20분이네. 요거는 한번 잠깐 열어봅시다. 아 이거 귀찮구만. 잠깐만요. 프로그램 뭐 하나 열고 있어요. 제우스? 제우스가 왜? 열었다. 아이고 재접속을 하네. 아휴, 잠깐만요. 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프로그램이. 됐다. 아이고 이거 나 오랜만에 열어보네. 사실 지금 이 선물의 레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이제 이거. 근데 봅시다 오랜만에. 증권 외국인 포지션 야 이거 엉망진창인데? 설정 증권을 양매 넣을 거고. 그렇죠. 개인은 상승. 외국인 이두저도 아닌데. 미결제를 한번 볼까요? 미결제. 아우 이게 행사가가 너무 촘촘해요. 지금 10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결제가 요게 이제 미결제라는 건데 숫자가요 쫙 분산돼 있어요. 어렵다 어려워 이러면 보기. 예전에는 되게 컴팩트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야 쫙 분산돼 있네. 이게 이제 여기가 현재 지수거든요. 근데 요즘 선물이 2포인트씩 움직이는 거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잖아요. 이게 2.5당 행사가가 바뀌거든요. 2.5포인트당. 이게 화생 해보신 분들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화생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야 이러실 텐데 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도 요즘 파생은 안 해봐서
와, 이게 그러니까 레벨이, 그러니까 선물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500일 때 2.5는 큰데, 1200일 때 2.5는 되게 작잖아요. 툭툭 너무 행사가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오늘 선물이 어때요? 선물이 시가가 얼마야? 일봉으로 보자. 사실은 거의 도지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1220에서 1250까지 30포인트가 움직인 공이 오래요. 지금 하루에 30포인트가 고저가 움직였는데 무슨 도지 같은 모양입니다.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요, 상방이 조금 막혀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제가 보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게 크리티컬하지가 않아요. 지금 크리티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미결제가 좀 많구나. 미결제가 많다라는 건 행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결제가 많다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배팅한 돈들이 있다는 건데, 보통 그런 돈들은 꽝을 만들어요. 꽝을 안 주죠. 이런 거 안 주죠. 이런 거 안 줍니다. 이것도 안 줄 것 같은데. 잠깐만. 밑으로. 아유, 야, 이 말도 안 되는데 베팅해 놓은 사람들도 많네. 1330은 뭐냐? 야, 여기다가 베팅한 사람들 뭐야, 이거. 이건 아마 새로 생긴 옵션들일 텐데. 결론, 굳이 포지션 얘기하자면 위에가 조금 막혀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게 되게 막 크리티컬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번 얼굴이 아마 그 새로 태어날 옵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볼게요. 지금 요것도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신규 상장했잖아요. 이렇게 저 위로 가면 아마 여기 1340. 예, 이거는 오늘 태어났어요. 오늘 지수가 하도 올라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행사가들이. 오늘 태어난 친구입니다. 얘는 1330 이런 것도 지금 이틀 전에 태어나서 꽝이 돼 있죠. 꽝이 돼 있어요. 1310 보자. 이것도. 야, 이건 아직 관뚜껑 안 닫았네? 누군가는 1310을 갈 거라고 오늘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1236인데. 1310을 어떻게 가요, 오늘?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 0.02. 옵션 너무 비싸다, 진짜. 내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옵션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이 언제까부터 되게 비싸졌어요. 아이고, 자, 아무튼, 자, 지금 이제 30분 거의 다 돼가니까, 이제 주식 조금 더 보다가, 저는 개인 유튜브로 오게서 조금만 더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래도 지수가 조금은 회복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두루두루 볼까요? 야, 유로핏이 갑자기 올랐네? 뭐 이슈가 있나? 얘도 저점까지 다 깨졌다가 지금 올라왔네요. 로봇주는 오늘 좀 약하다. 막 아침에 치고받고 하더만 결론은 약하네. 그래요. 사피엔 좋고. 근데 이제 사피엔 반도체 저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인트가 어디가 좋은지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가 좋거든요. 제가 어제 퓨리 산 것도 여기서 산 거예요. 이거 보고 산 거예요. 여기 지지되는 거 보고 산 거라고요. 이런 포인트. 물론 100%의 지표는 없어요. 뭐 확률로 접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익 실현을 했고 다시 좀 살려고 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EST 이런 것도 포인트가 사실 이런 데가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K스택이 좋긴 하더라고. K스택 2차전지 자동차도 쉬고 바이오한 보자. 알테오젠, 오, 알테오젠 세다. 8%. 알테오젠 8%. 근데 저는 오늘 케어젠 좋아 보이던데. 케어젠이 그나마 조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의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런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잘 가다가 꺾인 차트요. 잘 가다가 꺾인 차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이런데 다 저항이죠. 저항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돌렸어요. 근데 여기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자리를 못 잡아주면 결국은 또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또 저점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자리 잡아줘야 돼요. 얘는 지금 그래도 잡아주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간신히 잡아주고는 딱 잡아주고는 있는데 요즘 장 하도 어려워서. 근데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고,